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우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6일 그러니까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에도 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도 받겠다 이렇게 경찰에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억울했을 것으로 보입니까? 예, 가장 뭐 억울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제 마약을 흡입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한번 뭐 수면제를 섭취한 건 뭐 있지만 그것이 뭐 마약 성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몰랐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마약을 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유흥업소 이제 실장의 진술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증거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자신이 그런 어떤 마약 혐의가 있는 걸로 이제 보는 뭐 이런 거는 좀 억울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의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응하겠다라고 해서 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사를 임하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의 좀 혐의를 갖다 벗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마약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게 재판 중에 증거가 뭐 인정이 되려면 검사, 간이 검사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 둘 다 지금 검출이 안 됐습니다. 마약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마약 간이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모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하는 게 이전에 한 적어도 몇 달 전에 한 그런 어떤 사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는데 현재 이제 그것까지도 아직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제 증인의 진술인데 이 증인 그 여 실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나는 모르고 했고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수면제인 알고 먹었을 뿐이다. 이게 증명이 된다면 사실 증거 입장에서는 증명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혐의를 입증하기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경찰에서도 사실 뭐 한 사람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파악을 하고 여러 관련 증거들을 나름대로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통화 기록이라든지 카드 결제 내용 또 뭐 카드 결제 그리고 이제 뭐 어느 특정 장소의 출입 내지는 이제 차량을 갖다가 뭐 운행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 진술이 만약에 거부된다는 게 뭐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3일에 19시간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개가 됐어요, 기자들에게. 그 과정들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19시간 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시간 동안 이제 조사가 오랫동안 이제 진행된 이유는 본인이 피의자로서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었고 또 이제 본인이 돈을 달라는 그런 협박을 받은 협박 죄에 대해서는 본인은 또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로서 이제 자기의 또 입장을 밝힐 그런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비록 이제 뭐 19시간 수사한 게 상당히 장시간 수사를 하긴 한 거지만 일단 이성균 씨와 그 변호사들에게 늦게까지 수사를 해도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받고 수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성균 씨 측에서도 소환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이제 3차 소환에서 모든 사실들을 가능하면 밝혀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지만 늦게까지 수사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이성균 씨 측에서는 비공개 조사를 계속을 요청을 했지만 경찰에서 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이성균 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유명한 연예인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뭐 차량으로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사실
그 뭐 수사하는 기관에 있는 뭐 언론 관계자들 눈을 완전히 이제 속이고 이제 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고요. 일단 뭐 조사 일정이 이제 잡혀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공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자신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자기의 입장을 모두 이제 밝히고 나가는 그런 어떤 뭐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절차가 이제 괜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언론 입장에서 뭐 제가 만약에 기자 입장으로 그 앞에 가 있다면 이걸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이 비공개 수사를 요구했을 때 좀 지켜지는 것도 좀 얘기가 그런 나와야 어떤 되겠네요. 필요성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사건에 따라 가지고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지기 전 그 26일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저도 그 계속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26일에 그 이성균 씨와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A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한 유튜버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그 개인 간의 어떤 뭐 사적인 통화의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별 다른 뭐 걸림 장치 없이 이제 다 이제 노출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현재 수사 중인 그런 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 혐의가 되고 있는 그 사실이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개인 간의 여러 가지 뭐 일상생활, 사생활 그리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누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다 들어봤는데 본인이라면 정말로 참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통화랑 녹취 때문에 뭐 안타까운 사건까지 이어졌다. 이 또 통화를 녹취를 공개한 곳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피해자들이 뭐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책임 논란을 다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민사 쪽으로도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성균 씨가 이렇게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성균 씨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성균 씨가 협박을 받은 그 혐의 그거에 대한 수사는 이제 계속될 수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수천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 20대 여성의 경우에 그런 어떤 협박죄가 이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수사를 계속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제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구인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에는 조금 억울함을 풀기에는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권지웅 씨도 어쨌든 지금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균 씨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전에 짚어본 것처럼 확실한 지금 정밀 감정을 통해서 마약에 검출되지도 않았고 진술에 대해서도 좀 신빙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공소권 결정으로 그냥 마무리 져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직접적인 증거들이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참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한 뭐 도의적인 측면에서 뭐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이미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없어졌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실익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별로 없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짧게 또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당시도 이제 이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좀 충격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을 그러니까 성폭력을 저지른 거예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혐의는 그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20대 남성에 대해서 네. 허위 처방전을 발부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을 문제가 이제 되니까 그런 기록들을 갖다 삭제한 예. 그 혐의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 이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그 휴대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네. 이 사람이 휴대폰에 사진과 동영상을 소장하고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예. 심지어는 이제 성폭행을 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성폭력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이 사건이 이제 8월에 있었기 때문에 네. 지난 10월에 의사 면허가 정지된 후인데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계속했어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한 건데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뭐 직업 윤리를 무시한 것이고 네.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행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심각하다,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처벌을 받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그 압수수색한 그 핸드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어떤 혐의점이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휴대폰에 예. 있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만 우선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자라든지 뭐 카톡 내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또 통화 여러 가지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그런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압구정 그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병원에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향정식성 의약품 그 처방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약을 처방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 일단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건지 예. 아니면 뭐 허위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뭐 의료 행위를 이제 한 건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을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처방, 또 무면허 의료 행위, 그리고 이제 성폭력까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일단 구속은 됐습니다. 예, 뭐 일단 뭐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 몇 년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하기는 없죠. 네. 지금 현재 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죄질이 안 좋다. 네. 예, 자기의 의료기관에 이제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 뭐 처방전을 허위로 이제 발부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는 수면 마취제를 먹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가 이미 면허가 이제 취소된 그런 수준에서 또 다른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지금 복합돼 가지고 이제 가중돼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 이 롤스로이스 남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금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이제 구형은 검찰이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이는데요. 이게 좀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네, 분명히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판사님들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어떤 재발 방지 약속 그걸 또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안들 자세히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